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부리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주 코치진을 개편한 살짝 주춤한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엔 롯데에 관심이 크게 쏠린 한 주였습니다. 롯데가 항명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요. 지난 27일이었죠. 항명파 등으로 다수의 코치를 롯데가 교체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 이후 롯데가 실제로 코치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6월 부진과 맞물리면서 야구계의 시선이 롯데로 향했는데요. 사실 코치진끼리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는 것은 어느 구단에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롯데의 성적이 하지만 부진했고, 성적이 안 좋은 팀, 떨어지는 팀에는 항상 늘 안 좋은 소문이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롯데는 코치와 감독이 상충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여졌다. 항명은 아니다라고 감독도 그랬고 구단도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자,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 분위기는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서 마이데일리 롯데 담당 기자죠. 박승환 기자 전화 연결해서 그 이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데일리의 롯데 담당 박승환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롯데 딸이 따라다니느라 바쁘시죠? 또 대전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화, 롯데, 상승세의 한화, 또 롯데가 반전이 시급한데, 이번 주 경기 참 재밌을 것 같고, 일단, 네. 지난주 이제 롯데가 코치진을 대폭 교체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항명파동으로 다수의 코치를 교체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라 코치진 개편에 상당히 관심이 쏠렸는데, 지금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사실 배영수 코치가 지금 2군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이미 조금 실명도 공개가 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사실 배영수 코치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조금 최근에 롯데가 2달 동안 이제 승패 마진 플러스 11승을 쌓았는데 네. 이게 사실상 22일 만에 없어졌거든요. 지금 플러스 한 개예요, 그렇죠? 네, 3주 만에 모든 걸 날려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팀 분위기가 사실 터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사실 다 잘 되고자 서로 의견을 내는 와중에서 조금 뭔가 그런 의견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모든 건 성적에서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사실 롯데는 그 당시에 항명은 아니다. 조금 얼굴을 붉히고 하는 일들이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항명은 아니고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내려간 건 아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분위기가 워낙 안 좋고 지금 반등이 시급하다 보니 조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이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사건 이후로 사실 항명이라는 단어를 롯데 구단이 조금 불편해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조금 성적이 잘 나오면서 조금 수습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 이후로 3연승 달렸다가 주말 경기에서 2연패를 했는데, 하여튼, 근데 이런저런 소문이 김병호 코치가 내려간 것도 그렇고, 레디 서튼 롯데 감독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담당 기자로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4월, 5월 굉장히 또 잘 나갈 때는 우리 감독님 최고. 사실 내는 작전마다 들어맞고 내는 투수 교체마다 들어맞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사실 상승세 타고 분위기가 좋으면 역시 다르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사실 또 떨어지는 시기에는 또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네. 사실 이거는 팬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거 성적이 말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일단 서튼 감독은 그렇고, 일단 선수단 분위기는 지금 많이 이제 괜찮아졌나요? 어때요? 어쨌든 그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항명이라는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코치진 개편이 있었고 조금 한바탕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 이후에 3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됐고, 제가 이제 울산 3연전을 다녀왔는데 네. 당시 선수단 분위기는 대체로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단 얘기하는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된다. 결국은 이걸 이겨내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고, 사실 아까 배용수 코치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지만 배용수 코치가 아무래도 그동안 롯데에 없었던 타입의 코치님이시거든요. 잔소리가 좀 많다면서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사실 롯데는 조금 유하고 부드럽고 선수들을 좀 타이르고 좀 다독이는 그런 유형의 코치님들이 좀 많았다면, 배용수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랑이 선생님 같은, 조금 이제
좋지 않을 때는 좀 강하게 말하기도 하면서 네. 또 한편으로 뒤에서는 그래도 챙겨주고 좀 이렇게 좀 택지과 당근을 고루주는 코치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항명 사태 그런 것들도 거기서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3연승하고 2연패를 물론 했지만 2연패 이후에 선수단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 어쨌든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나쁘지는 않았다. 예. 자,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6월에 부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1개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초반 기세가 좀 많이 부진해요. 아, 이제 초반 기세가 많이 주춤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이랑 너무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맞아요. 예. 한 달을 조금 더 버틴 케이스고 사실 작년에는 그 롯데는 이제 비시즌 오프 시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상동 구장에서 선수들이 다 같이 훈련하고 퇴근하고 그래서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면서 좀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선수들이 확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좀 구단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5월에 갑자기 확진자가 쏟아지고 다른 부상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떨어졌었는데 네, 작년에. 올해는 사실 코로나는 아니지만 또 갑작스럽게 이게 또 공교롭게 부상자들이 정말 비슷한 시기에 쏟아져 나오면서 네, 조금 초반 분위기가 지금 현재는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안건주 선수요 좀 빠져 있는 게 좀 많이 아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레리 서튼 감독도 그랬고 뭐 성민규 단장님도 그랬지만 아무래도 시즌 시작 전에 롯데가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좀 기동력이 좋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선수들 외국인 선수를 뽑을 때도 그런 기조들을 좀 많이 내세웠는데요. 네. 그래서 안건수 선수를 바탕으로 이제 황성빈 선수를 9번 안건수 선수를 1번에 두면서 연골거리 역할을 만들어 놓고 좀 기동력으로 빠르게 발야구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안건수 선수가 4월에 굉장히 좋았고 5월에는 부상으로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안건수 선수가 빠지면서 황성빈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는 시간이 좀 길어졌다 보니까 이 발야구, 기동력, 운동신경으로 좀 성적을 내는 그런 흐름들이 좀 그런 스타일의 야구가 많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울산 가서 아무래도 서튼 감독한테도 물어봤지만 서튼 감독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좀 야구의 스타일이 아무래도 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 뭐 외국인 투수 뭐 교체한다, 외국인 타자 교체한다, 뭐 외국인 선수를 또 교체한다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일단 롯데에서는 저한테 쿠에바스는 접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를 하던데, 자, 롯데 외국인 선수 교체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떨까요? 사실 뭐 이거는 다른 구단들에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충분히 이제 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선수 풀이 너무 없습니다. 네, 맞아요. 조금 심각한 정도로 그래서 독립리그, 뭐 멕시코 리그 이런 데서 선수들을 이렇게 수집해오는 상황인데 사실 그 잭 렉스, 뭐 댄스트렐리, 찰리 반즈 모두 사실 작년에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선수풀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선수들의 성적이 물론 기대에 못 미치지만 바꾼다고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롯데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 성민규 단장이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을 다녀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극거 귀국했다면서요? 극거 귀국. 그렇죠. 아무래도 보니까 네,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사실 그 출국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선수를 교체하겠다라는 움직임의 일환이 아닌 정기적으로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가고 좀 꾸준히 다녀오던 그런 흐름으로 선수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나갔다 왔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뭐 아무래도 찰리 반즈는 좌완 투수다 보니 좀 롯데에서도 교체 가능성을 좀 가장 후순위 좀 낮게 보는 상황인데 제가 좀 최근에 그래서 서튼 감독한테 질문을 했던 것도 렉스의 무릎 상태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더 개선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좀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렉스가 부진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스트레일리가 또 최근에 사실 3경기 뭐 결과적으로 보면 5이닝 1실점 뭐 5이닝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쁘지 않았는데 5이닝 만에 교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109도 안 채우고 그래서 만약에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두 선수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지만 지금 외국인 선수 풀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저희가 칼을 빼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액션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전반기 이제 7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반기 롯데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5할 승률 일단 5할 승률을 사수해야죠. 롯데 사수해야 입장에서는. 된다. 네.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 이번 주부터 이제 하나를 만나게 되고 네, 하나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도 만나고 뭐 이제 시즌 그 LG도 만나고 네.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또 NC전이거든요. 아하. 이게 따닥따닥 어쨌든 NC전은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다 보니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플러스 1승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수하고 어떻게든 승패 마진을 조금 더 벌어놓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엔트리 변화를 가져간 거 보니까 이제 낙연한 선수가 내일 복귀를 화요일 날 복귀를 하고 아마 최준영 선수도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네. 혹은 부상자들이 돌아오는 상황이라 이 남은 기간에 정말 승패 마진을 얼마나 많이 벌어놓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 월요일인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예, 곧 현장에서 얼굴 뵙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박 기자.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환 기자로부터 전반적인 롯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 기자가 설명한 대로 제 옆에 지금 롯데 일정표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전반기를 마무리할 때 롯데가 5할 승률 이상으로 미소를 짓고 있을지 이번 한 주 한번 지켜보시죠. 이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